남편의 바람으로 2년 전 이혼했습니다. 불륜이라는 거 주변 얘기로만 들었지 막상 제 일이 되니 정말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. 남편과 불륜을 저질렀던 여자는 남편 동창이었어요. 학창시절 친하게 지낸 사이였다고 결혼 전 듣긴 했었는데 그 친구는 남편보다 먼저 결혼해 가정을 꾸린 상황이었고 남편은 그 친구 결혼하고 1년 후 저와 결혼했고요. 결혼 전 한 번 그 친구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남편 말로는 학창시절 친한 사이였지만 사귄 건 아니었대요. 그냥 친한 친구로 졸업 후에도 서로 만나 놀고 안부 묻고 그렇게 여느 동창과 같은 사이였다고 했습니다. 남편이 이상하다고 느낀 건 결혼 후 6개월 정도 됐을 때부터였습니다. 늦게 귀가하는 날이 많았고 주말에도 회사 일이 있다고 출근하기도 했고요. 어느 순간 느낌이 왔습니다. 이 사람 지금 바람 피고 있구나 하고요. 그 시점부터 잠자리도 전혀 없었습니다. 결혼 전부터 아이를 빨리 갖자고 했던 남편이었는데 갑자기 애 천천히 갖자 계속 핑계댔었고요.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어차피 이혼이 결말이었는데 아이를 갖지 않았던 것도 감사할 일이었대 싶네요. 남편 핸드폰을 우연히 보게 됐을 때 막연하게 생각만 했던 바람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. 상대는 늘 그냥 친구라고 말했던 그 여자 동창이고 두 사람의 카톡 대화는 부부끼리라도 하기 힘든 낯뜨거운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. 모두 캡처의 증거로 남겼고 남편에게 사실대로 말하라 했었네요. 무슨 소리냐고 발뺌할 줄 알았던 남편은 의외로 순순히 동창과의 불륜 사실을 털어놨습니다.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 테니 이혼하자였고요. 그때가 결혼한 지 1년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. 솔직히 말하면 전 이혼하기 싫었어요. 제가 너무 바보 같은데 전 남편을 정말 많이 좋아하고 사랑했습니다. 그래서 한 번의 실수라면 이해하고 넘어가겠다고 이혼은 절대로 안 된다고 맞서기도 했고요. 남편은 제 말에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. 이미 그때부터 그 동창과 미래를 꿈꾸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. 남편은 이혼하자 선언한 후로 말없이 외박하는 날도 많았고 집에 있을 때는 저와 대화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. 오로지 이혼만을 원한다는 사람처럼 철저하게 절 무시했죠. 그런 남편을 보면서도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생각만 했었습니다. 그만큼 그 사람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요. 그러다 이혼 결심을 하게 된 건 남편의 불륜 여인 동창을 만나고 나서입니다. 그 여자가 절 찾아왔더군요. 애정도 없는 남편하고 살아서 뭐해요? 당신을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하고 사는 거 그게 사는 거예요? 더 비참해지기 전에 그만 용호를 놔줘요. 당신 같은 여자가 찾아와 할 말은 아니죠. 뭐가 그렇게 당당해요? 불륜하는 주제에 당신 남편은 이런 거 알고나 있나요?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. 당신 남편은 나를 목숨보다 더 사랑한다고 하고 와이프는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도 싫다고 말하는데 내가 당신 앞에서 당당하지 못할 이유가 뭘까요? 그리고 나 곧 이혼해요. 그러니까 용호 짐 빼지 말고 그냥 이혼해요. 당신이 뭔데 이혼을 하라 마라 해요. 내가 이혼해주면 두 사람 행복할 것 같아요? 내가 끝까지 이혼 안 해주고 버티면 어쩔 건데요? 이혼해주지 않아도 우린 안 헤어져요. 그리고 우린 누구보다 행복하게 잘 지낼 거고요. 사실 따지고 보면 내가 그 사람이랑 더 오래 알았고 더 깊은 관계예요. 결혼해서 고작 1년 살았으면서 10년 넘게 함께 해온 나한테 뭘 그렇게 대단하게 본처 행세를 하려고 들죠? 아무리 버티고 용을 써도 어차피 이혼 안 하고는 못 빼길걸요? 나 용호에 임신했어요. 당당하다 못해 무례한 여자. 제 남편이라는 사람은 그 여자에게 가서 제 험담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거기다 아이까지 생겼다는 소리를 듣고 말문이 막혔습니다. 죽어도 이혼은 못할 정도로 사랑했던 남자가 이 사람 맞나 싶으면서 한순간에 정 떨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. 이혼하기로 결심한 날, 남편에게 살고 있는 집과 차, 결혼 후 함께 모았던 예금 전부를 위자료로 달라고 했습니다. 남편은 군말 없이 제 뜻대로 해주고 빈몸으로 집을 나갔습니다. 남편과 이혼 절차까지 모두 마무리하고 완전 남남이 된 날 집에 와서 펑펑 울었습니다. 미련이 남아서 그런 건 아닌데 제 인생이 뭔가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. 같이 살던 집에서 계속 살고 싶지 않아 집을 내놓고 집 청소를 하다가 남편과 신혼여행 때 입었던 커플티가 서랍에서 나왔습니다. 신혼여행 내내 아이가 너무 좋다고 빨리 아이 갖자며 아이 낳으면 아이 이름은 이렇게 짓자, 널 닮으면 좋겠다, 이런 얘기하면서 미래를 계획했던 순간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. 남편은 자기가 꿈꾸던 삶을 그 여자와 그 여자가 낳은 아이와 함께 이뤄가고 있을 텐데 말이죠.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. 2년 동안 사는 게 힘들었어요. 정신과 치료도 받았고요. 지옥에서 사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는데 시간이 약이더군요. 조금씩 상처가 아물면서 일도 다시 시작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했죠. 혼자 이겨내려고 하지 말라고 꼭 병원이든 상담이든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해줬던 간호사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그 친구 말대로 병원도 다니고 심리 상담도 받으면서 좋아졌어요.
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꼭 그 친구를 만나 밥도 먹고 술도 한잔하고 그러거든요. 그날도 친구를 만나러 대학병원에 갔는데 거기서 절 지옥으로 빠뜨렸던 두 사람과 마주하게 됐습니다. 로비에서 정면으로 마주쳤는데 2년 만에 본 전 남편은 외모와 행색이 얼마나 허접해졌는지 처음엔 제가 못 알아봤습니다. 제게 잘난 척 비수의 말을 내뱉던 그 여자 역시 행색이 말이 아니었고요. 두 사람이 절 보고 당황하면서 자리를 피하는데 저 역시 당황했습니다. 그 여자가 데리고 있는 아이를 보고서요. 한눈에 봐도 건강한 아이가 아니더군요.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 같았습니다. 놀라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했고요. 그들을 마주쳤을 때 너무나 망가진 몰골과 행색에 어둡게 지쳐버린 표정을 보며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진 않구나 싶었는데 아이를 보는 순간 뭔가 그 이유를 알 것만 같더라고요. 친구와 만나 아까 본 이야기를 했습니다. 친구는 남에게 상처 주고 떠난 사람들의 업보가 아니겠느냐고, 다른 사람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었으면 자기도 지옥에 살가고는 해야지 않겠냐고 하면서 다 지난 인연 신경 쓸 필요 없다는 친구 말에 여러 생각이 드네요. 남에게 함부로 상처 주고 못되게 굴면 다 본인에게 돌아간다는 말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야겠다 싶습니다.